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로 열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대야와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이 27도로 열대야가 보이는 등 24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8도, 포항과 영덕 37도, 울진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겠고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사업주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 5개 작업 근로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에 관한 강도 높은 근로 감독을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역에서 어제 하루 단축 수업을 한 학교가 100곳을 넘었습니다. 경북에서 단축 수업을 한 학교는 초교 2곳, 중학교 16곳, 고교 3곳으로 모두 21곳이고 대구에서도 모두 85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린온 헬기 추락으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만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브리핑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종 미숙 등의 얘기가 거론되기까지 해병대는 사고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순직 조종사들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 후 4초 만에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린 해병대 마린온 헬기.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기본 설계 결함이나 장비 결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이 영상을 발빠르게 공개하지 않는 사이 조종 미숙 등 다양한 사고 원인이 거론되면서 순직한 조종사들의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게다가 헬기가 추락한 뒤 해병대 측의 화재 진압 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후 포항 남부 소방서에서 올 때까지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마린온 헬기는 올해 5월부터 기체 진동 현상이 감지됐고 최근까지도 진동이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날 시험 주행에는 조종이나 정비와 관련이 없는 일반 병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할 때 이때 어떻게 했는지 카이 측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측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언론사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고 유가족과도 성실한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자신들도 그런 걸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1973년 항공단이 해체된 뒤 40년 넘게 자체 항공전력을 운영해 본 적 없는 해병대가 과연 헬기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역에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3,500여 건으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가장 많았고 정지선 위반과 차선 끼어들기, 방향 지시 등 미작동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익신고가 늘면서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 불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영덕군 달산면 52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제 오후 3시 반쯤 이웃 주민 60살 김모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자루에 담아 도로가 절벽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그제 과수원에 물을 대는 문제로 살해된 김 씨와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 방식을 파격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면제하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감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책 제도를 운영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서 국내 최초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이용한 SiC 전력 반도체가 양산됩니다. 주식회사 파워테크닉스는 어제 오후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서 산하경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반도체 양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회사는 나노융합기술원의 클린룸과 실리콘 웨이퍼 제조시설 등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2년간 임대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협업해 전력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전용 장비 개발과 소재 국산화에 나섭니다. SiC 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량을 크게 낮춰 가전제품과 친환경차,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